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입니다. 우선 증시 브리핑 먼저 하고 다른 영상 찍을 건데요. 자, 음, 오늘 뭐 밤사이 미국 증시는 뭐 나쁘지 않았는데 어제하고 반대인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물 시장이 떨어지고 선물 시장이 올랐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현물 시장이 오르고 선물 시장이 떨어졌죠. 뭐 어쨌든 뭐 나쁜 상황은 아니었고요. 뭐 보시는 것처럼 뭐 해외 증시 유럽 쪽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중국 증시, 대만 증시, 뭐 일본 증시도 뭐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보합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환율은 다시 1110원대에서 안정되는 흐름이고, 유가도 안정되는 흐름. 자, 이건 뭔가요? 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죠. 자, 장중 내내 거의 5장에도 좀 힘든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코스피는 막판에 뭐 살짝 오르다가 내렸지만 뭐 0.09%면 뭐 이건 뭐 0.1%도 안 내린 거잖아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방어를 했다라고 보여질까요? 떨어지는 지수를 붙잡아준 그런 느낌이고요. 코스닥은 나름대로 랠리가 나왔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 표현해드리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시장이 코스닥이 좀 더 충격을 받고 떨어지는 느낌? 뭐 반도체든 바이오든 좀 약간 낙폭이 커지는 느낌 속에서 오늘은 그래도 반등 흐름이 조금 잡히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뭐 전반적으로 증시 관련 뉴스를 보면은 뭐 기관도 뭐 순매수 전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코스피가 버텨준 게 아니냐 이런 느낌으로 기간 순매수 전환에 보완 마무리되었다는 조선비즈 기사가 있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까지 개인만 파는 상태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장 막판에 1%를 들어 올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970선을 회복한, 코스닥 970포인트를 회복한 하루였습니다. 환율은 아까 언급해 드린 것처럼 1110원대에서 안정되는 느낌이고요. 뭐 작년 한 6개월 전에 한 작년 11월, 12월 이때만 하더라도 올해 환율을 많이 걱정했었잖아요. 자, 1100원대가 깨지고 이게 1000원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아무래도 수출 기업에 대해서 환율이 불안정해지면은 경제 지표가 안 좋게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환율은 잘 방어되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자,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뭐 1130원이 찍히든 1100원이 살짝 무너져서 뭐 1090원 뭐 이렇게 1080원 이렇게 찍히든 한 50원 내외 정도에서 움직여 준다면은 뭐 올해까지 이런 느낌이라면은 하반기에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수출 동향이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돼요. 뭐 미국이나 글로벌 지표는 뭐 제가 솔직하게 거기까지는 예측해 드리기 어렵고요. 우리나라 하반기 수출 동향이나 각종 뭐 고용 지표, 여러 가지 투자 지표, 뭐 산업 생산이나 여러 가지 소비 이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뭐 어차피 지금은 뭐 여행을 많이 다니기가 어려운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진다고 뭐 그닥 유리할 게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안정적으로 환율을 지금처럼 만들어 준다면은 뭐 우리 기업들한테 수출 환경도 나쁘지 않고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뭐 중국이나 대만, 한국, 일본은 살짝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 한국, 대만, 중국 요 정도 나라를 제외하고는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공장을 못 돌렸잖아요. 우리나라, 중국, 대만 정도만 공장을 계속 돌렸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점점 잡혀가고 백신이 접종이 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든 정상적으로 돌아오든 다시 살짝 침체가 오든 그런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건 결국은 우리나라인 거죠. 뭐 대만도 상당 부분 메리트가 있겠지만 중국과 연계된 부분에 있어서 눈치 보기도 있을 거고 순수하게 중국은 아마도 여기까지 아닐까. 앞으로 뭐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중국은 탈락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탈중국 러시가 이어질 거고요. 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중국에 대해서 크게 뭐 사드가 됐든 대만 문제가 됐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미사일 여러 가지 뭐 중국 눈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더 이상. 다만 한 방에 야 너네 꺼져 이게 아니라 조금씩 단계별로 관리해 가면서 어느 정도 엑시트 탈출 전략을 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이 두드려 맞으면서 그 수혜는 우리나라가 볼 거고 우리나라는 자 등을 보인 상태에서 중국한테 우리나라 표정을 들키지 않고 잘 관리만 해준다면은 알아서 우리나라는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 이전 영상 다 보시고요. 자 과연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국이 중국을 왜 때리는지 전반적으로 국제 역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요런 느낌에서 뭐 MSCI 지수 리밸런싱 관련해서도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 제가 이야기했죠. 이 테이퍼링 관련해서 6개월 동안 계속 끊임없이 심심하면 나올 거라고 결과적으로 시작은 언제? 빨라야 내년 초. 그것도 제가 언급해 드렸던 지금 같은 경기 회복이 뜨뜻미지간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경기 회복이 아니라 확실하게 경기 회복이 찍혀줘야지 기저 효과를 다 걷어내고 확실한 경제 회복이 찍혀줘야지 그나마 테이퍼링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이 뭐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다른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 아무리 뭐 테이퍼링 이야기 나온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아직 먼 이야기죠. 최소한 6개월입니다. 최소한 뭐 얘네들도 지금 뭐 테이퍼링을 아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미 다 말씀드린 이야기죠. 자, 요렇게 뭐 증시 주변에서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고 뭐 경기가 회복이냐 인플레냐 뭐 테이퍼링이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우리나라가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 중국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뭐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뭐 저는 뭐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85점이라는 점수가 뭐 짜다고 하면 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뭐 충분하게 성과는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 주질 않고 뭐 한 월, 화, 수, 목이죠. 4일간 뭐 이거는 반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반응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자, 5월은 이대로 끝날 것 같다. 자, 결과적으로는 5월 말 5월까지만 잘 마무리하고 6월이 들어서면 다시 또 5월 달이 어땠다는 경제 지표가 찍히고 자, 지금 받아놓은 보따리도 확실하게 그때가 되면은 더더욱 두드러지고 부각될 거고요. 뭐 나름대로 뭐 백신 허브 이야기가 됐든 반도체나 2차 전지 이야기가 됐든 그때쯤 되면은 뭐 정상회담이 지나고 나서 열흘 이상 지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간 물밑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가시화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보다는 분위기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5월은 이렇게 넘기고 6월 초 증시와 6월 초 분위기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세롬이는 항상 강세장 마인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뭐 글로벌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분위기고 거기에 맞춰서 뭐 유럽 증시가 됐든 뭐 미국 증시가 됐든 같이 올라오는 모습일 거고요. 물론 많은 분들께서 뭐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요소가 현실화 되려면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정점을 찍어야 되는 거죠. 지금 아직 정점도 안 찍었는데 뭐 인플레가 어쩌니 뭐 테이퍼링이 어쩌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인플레나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는 경기 정점을 찍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블딥이죠. 더블딥. 이거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작년 3월 달쯤에 공포에 막 주식을 던질 때 뒤에서 씩 웃으면서 자 여기가 저점인데 멍청한 것들 지금 왜 던져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식 쓸어 담았던 분들은 그런 눈치 빠른 분들은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 작년 3월 달에 그때가 저점이 아니었으면 뭐죠? 대공황인 거죠. 자,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상황에서도 경기가 반등이 안 잡히고 바닥이 안 잡힌다면은 글자 그대로 대공황이었어요. 그때는 2020년 3월 달에 바닥이 안 찍혔다면은 대공황인 거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바닥은 찍히고 자, 3월 이후로 주식 어지간한 종목 사신 분은 최소 2배, 3배죠. 자, 지금 경기가 회복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자, 여기에서 더블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경기는 정점을 찍으러 달려갈 거고요. 자,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번 두고 보시죠. 자, 여기까지 뭐 증시 주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경제 전망 말씀드렸고요. 뭐 멘탈 잘 잡으시고 항상 똘똘할 종목들, 쏠쏠한 종목들, 자, 저점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저점에서 잘 주시하고 있다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닥에서 갑자기 돌아 나오는 자리. 뭐 코스피는 뭐 상승 추세가 없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마이너스 1% 수준에서 플러스 1% 수준으로 증시 전체 지수 자체가 코스닥 지수 자체가 거의 뭐 2% 가까이 회복되는 이런 모멘텀이니까 이런 모멘텀 저점에서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멘텀이 생기는 날 종목별로 반드시 바닥 자리가 나오고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은 글자 그대로 저점에서만 잡아줄 수만 있다면은 충분하게 퍼포먼스가 나오는 그런 자리 이런 부분 잘 명심하시고요. 다만 그날 변동성 잘 관리하시고 가급적이면은 다음날 특별한 모멘텀이나 이슈가 없다면은 오버나이트 하지 마시고 고점에서 꺾인다면 반드시 익절하시고 자 만약에 저점에서 잡았어도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면 반드시 2, 3% 내에 손절하시고 이런 원칙들만 잘 지켜가면서 자 시장의 중심이 되는 섹터에서 저점에 놓여져 있는 그런 종목들 잘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 청새롬 검색 진행시켜